저는 이 수자원에 관련된 수자원 관리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좀 혁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수자원공사는 지난 한 오랜 기간 동안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. 특히 2006년도에는 그 팔당 상수원 관리 관련해서 수자원 본부가 만들어지는 확대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.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00년 초반에 수질이 굉장히 오염이 심해지면서 상수원조차도 너무 오염이 심각하다라는 사회적 문제가 됐고,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2006년도에 7년도까지 걸쳐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.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은 2006년도까지에는 1본부 4개 팀에서 2007년도에는 1본부 3개가 11개 팀으로 확장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수자원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보면은 또 다른 어떤 큰 과제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난 20년간의 과제는 수질 개선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의 문제는 사실 물 공급에 대한 문제입니다. 특히 이 경기도의 첨단 산업과 관련된 반도체 산단 등 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이 공업 용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또 두 번째는 최근 기후 위기에 의한 기후 변화로 인한 이 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수해라든지 또 물 부족에 대한 문제도 더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커짐에 따라서 경기도 수자원 본부도 수질 개선이라는 기존의 목표와 함께 어쩌면 20년 전의 목표와 함께 이제 앞으로의 20년의 어떤 목표를 설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, 저는 그것은 이 물 공급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 그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용인에 들어오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서 이 반도체에 관련된 이 공업 용수가 하루 약 170만 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170만 입방미터가 필요합니다. 근데 현재 저희가 공급 가능한 거는 65만. 그러니까 하루에 90만 입방미터의 부족한 수자원 양이 있습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도 또 여러 시민 단체에서도 이 대응 방안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. 뭐 가령 정부는 기존에 있는 10개의 한강 유역의 댐을 개선하고 또는 추가 설치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. 또 시민사회에서는 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 재이용이라든지 또 어떤 누수율의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물 공급뿐만 아니라 절수와 같은 어떤 물 수요 관리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주시고 있습니다. 기후 위기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수해가 증가하면서 도심 지역에 큰 인명사고나 재산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고요. 작년만 봐도 저희 경기도 광주에서도 이 집중호우로 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. 또한 이러한 강수량의 변동성과 이 수해와 가뭄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이 물 부족 문제는 이제 수도권에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스마트한 홍수 관리, 또 홍수 방어 인프라 확충, 또 대체 수자원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 시대적 요구가 있는데요. 이 수자원 본부에서 이러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물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, 또 이와 관련해서 2006년도와 같은 또 조직에 대한 개편, 그리고 수자원 부서의 어떤 미션, 과제도 좀 재설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? 네.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리고요.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갖고 있는 부서가 환경부이고요. 환경부에서 이제 조직을 하천 부서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또 재난 쪽 홍수, 가뭄 홍수 관련 또 용수 관련 지금 말씀하신 뭐 침수, 또 가뭄 이런 기후환경 분야까지 총괄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,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일부 시군 한 10개 지자체는 통합적으로 해서 환경부의 조직처럼 되고 있지만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물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사실 올해
작년에 용역이 끝났고 그 물관리 기본 계획이 사실은 환경부의 국가 물관리 계획하고 또 한강유역청의 물관리 종합계획을 합쳐서 저희 경기도 물관리 기본 계획을 만들었고요. 그래서 그 안에는 환경부의 것을 안을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관여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관여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계획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뭐 오염원 관리라든가 지금 저희가 업무 보고에 많이 들어가 있는 뭐 물환경 관련해서 또 수생태계 관련해서 또 홍수 도시 침수 방지 관련 저희는 하수 처리장 쪽을 주로 하고 있지만 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뭐 홍수 조절 능력이라든가 비상 용수 또 댐 같은 것을 이용한 공업 용수 관련 내용도 해서 저희가 다 내용은 놓습니다만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일단 뭐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업무 협조 연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에 수자원본부가 하고 있는 역할, 수도권의 그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식수, 그러한 수자원을 잘 보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그 업무를 지난 20년간 너무나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상수원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오늘 그 기본적인 업무와 함께 앞으로 도래할 이 물과 관련된, 물 공급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기존의 수자원 본부의 어떤 조직과 인력 그리고 과제와 함께 앞으로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조직의 확대 개편이라든지 또 과제로서의 어떤 설정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수에 관련된 하천 관련된 분야 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 경기도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물 기술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첨단 기술들까지 총합해가지고 이제는 수자원에 대해서 정부가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져 있던 일을 통합했듯이 경기도에서도 통합과 함께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조직 부서에도 저희가 안을 넣기는 했는데요. 네. 진행 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 예.